책 받은 거 있죠? 책 받은 거. 월곡 닦아부터 시작해서 목표는 계획을 세운 건 자도사까지인데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자도사가 너무 길어서 3, 4, 6강까지는 오늘 끝낼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서 6강을 하면 시간이 남는데 그 자도사가 또 중간에 끊어질 것 같아서 애매하네. 수업 시작을 해보죠. 월곡 답가 정훈. 내가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니네 말이야 너희 학교 3학년 전체가 다 이런 분위기니? 이거 진짜 궁금해서 그래. 이런 분위기라는 건 뭔지 알지? 뭔지 몰라? 조용한 분위기. 보통 그동안 봐왔던 이 동대구여고 애들 작년, 재작년, 뭐 지금 2학년, 1학년 애들도 분위기가 너무 달라져. 와글와글와글와글와글 막 이러거든요, 늘. 그래서 쉬는 시간에 되게 시끄럽다 딱 들어오면 그때 딱 조용해지고, 그리고 막 엄청 질문도 많고 막 되게 시끄럽고 막 이런 애들이 전혀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서 신기하다고. 우리 선생님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 동대부여고 애들은 동대부여고 애들 같지 않다. 그런 어떤 정체성이 얘네들한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지? 얘네 학교 다 이런 거지? 지금 여기 수자에 와서 이렇게 변한 게 아니지? 그지? 뭐야, 이거 지금 봐봐. 지금 이 순간에도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다들 나를 쳐다보는 걸 회피해. 닥치고 수업이나 해.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알았어. 닥치고 수업이나 하지 뭐. 하죠. 같이 해야 재밌어요. 그거 알죠? 오늘 그러면 내가 딱 3명만 열심히 대답해주고 웃어주고 나랑 눈 마주치는 사람 3명만 선정할게요. 오늘 해줄 사람. 그치? 미안해. 앞에 3명. 맞죠? 가기 전에 내가 멘토스 하나씩 줄게요. 쉬는 시간에 멘토스 하나씩 줄게요. 자, 시작합니다. 월곡답가에서의 월곡은 사람을 나타내죠? 그쵸? 그래서 월곡 우배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의병장으로 알려진 사람인데 그 의병장 우배선에 대해 뭐 대답을 한 노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 월곡이 뭘 물어봤나? 그쵸?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월곡에 대한 노래다 이거고 월곡을 예찬하는 노래. 우배선을 예찬하는 노래. 그런 정도의 제목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연시조기 때문에 수능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상 포인트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 전체 10수의 연시조로 얘들아 학교에서는 여기 있는 1, 4, 5, 7, 9수 말고 다른 것도 했니? 안 했니? 10수 전체가 시험범위라고 했니? 아니면 안 했니? 앞에 3명 멘토스 친구들 학교에서는 했어 안 했어? 다른 거 전체 10수 다 들어간다고 했어? 아니 요거만 했어? 안 했던 것 같아. 고마워. 이 반응 좋아. 이래놓고 이제 시험 전날 선생님 10수 다 들어가요 이러면 이제 막 또 서로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인스타 라이브를 켜야 돼요. 시험 전날 집에 다 갔는데 하게 되면 그렇잖아. 벗을 향한 그리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제시하며 주제입니다. 주제. 그리움과 안타까운 마음. 작가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 작가는 어떤 삶을 추구하는지 물음표를 가지고 가봅시다. 작품의 제목은 월곡에게 답하는 노래란 뜻으로 작가는 월곡을 떠오르게 하는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해 이 소재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월곡을 떠오르게 하는 다양한 소재 이런 게 있을 거고 현재 만날 수 없는 월곡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월곡을 왜 현재 만날 수 없지? 멀리 떨어졌나? 아니면 월곡이 죽었나?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죠. 그죠? 월곡과 멀리 떨어진 상황과 월곡이 죽었다는 사실도 나옵니다. 월곡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이었던 월곡 우배선이라는 설이 있다. 문헌에 따르면 월곡은 자기 안위만을 우선시했던 당시 지배층과 달리 외적에 맞서 백성을 보살피고 전란 후에는 초야에 은둔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삶이 그대로 나타날 거예요. 시작합니다. 옛사람, 지금 사람, 이목구비가 똑같지만 옛날 사람도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똑같죠? 지금 사람도 똑같은데 나 혼자 어찌해서 옛사람을 그리는가? 그러면 화자인 나가 옛사람에 대해서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옛사람 계시니, 그러니까 얘는 옛날 사람이 그리운데 지금도 그 옛날 사람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그러니까 지금도 옛사람 계신다고 했을 때 그 옛사람이 나의 벗이에요. 그 월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옛사람이 월곡 그 사람을 가리킨다가 아니라 옛사람이 좋은데 그 옛사람과 같은 사람이 지금 여기도 있더라. 아셨죠? 구분을 할 수 있겠어요? 원래 옛사람을 좋아해.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는 줄 알았더니 지금도 옛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 그게 월곡이야. 그래서 벗으로 삼고 싶은 거야. 옛사람이 월곡이다. 이게 아니고 옛사람 같이 좋은 사람이 월곡이더라. 이거 구분 잘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예찬하고 있어요. 옛사람 같은 어떤 인품을 가진 그런 성품을 가진 월곡에 대해서 말한 거고 예찬입니다. 1수는 2수 가볼게요. 청송으로 울타리 삼고 백운으로 장을 두르고 청송 그리고 백운 그러니까 울타리와 담장이 되어서 장은 담장으로 보면 됩니다. 청송으로 울타리 삼고 백운으로 담장 두르고 초옥삼간에 숨어 계신 저 내 벗님 은둔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은둔하며 살고 있는 나의 벗 초가삼간을 짓고 사니까 3칸짜리 집을 짓고 살고 있으니까 초라하고 소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흉중에 진념이 없으니 그를 사랑하노라. 그럼 벗의 마음 속에는 이게 벗의 마음이에요. 벗의 마음에는 진념 같은 게 없대요. 그 진념의 진자가 먼지 진자야. 속세로 홍진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먼지 같은 마음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속세의 욕망, 세속적 욕망 같은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벗은 자연에 은둔하며 사는데 세속적 욕망 없이 살아가니까 나는 그래서 그를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그를 벗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이유가 제시되고 있어요. 나는 벗을 사랑해. 나는 벗을 사랑하는데 이유는 쟤는 진념이 없지. 저 청송과 백운 속에 살아가면서 진념 없이 살아가지. 그렇죠? 그럼 이 청송과 백운은 뭐와 단절감을 느끼게 해줘요? 이 너머에는 속세가 있겠죠. 청송과 백운이 속세와 단절시키는 소재로 나와요. 청송과 백운이 속세와 단절시켜서 벗이 진념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거야. 요거는 문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죠. 청송 백운이 뭐와 뭐를 단절시키는 역할을 하는가? 그러면 속세와 자연을 단절시키는 역할을 한다. 속세와 자연의 단절. 다음요. 5수 가보겠습니다. 벗님 사는 땅을 생각하고 바라보니 이제 월곡이 사는 곳을 생각하고 바라보니 했으니까 그리움이죠. 그리움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니 용추동 밖이요 구름다리 위로구나. 멀어요. 용추동 밖이야. 용추동이 어디야? 지리산이야. 지리산. 지리산에 있어. 멀리 있고
구름다리 위 저 멀리에 가 있네.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오너라 이랬으니까 만날 수 없죠. 만날 수 없는 그리움을 말하고 있는 게 오수예요. 1수는 벗에 대한 예찬, 옛사람 같은 인품을 가진 벗. 속세를 벗어나서 세속적 욕망 없이 깔끔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벗, 예찬. 지금 본 여기는 나 저 멀리 벗을 보고 싶어요. 그렇죠? 이 벗을 만나고 싶은데 벗 너무 멀어요. 거리감. 거리감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리움이 주된 정서. 그리움이 주된 정서. 그러니까 예찬, 여기는 그리움. 그래서 밤마다 외로운 꿈만, 나는 외로워요. 나의 정서 외로움도 있어요. 밤마다 외로운 꿈만 갔다 온다 해서 이 꿈은 소망이겠죠? 그렇죠? 외로운 꿈, 소망. 외로워 꾸는 꿈, 소망을 가지고 혼자 다녀오너라. 자, 7수로 가보겠습니다. 매는 첩첩하고 구름은 잦았으니 매하고 구름하고는 세모 쳐놓으세요. 매와 구름이 산은 첩첩, 구름은 잦았으니 구름이 많아요. 고인의 집터가 바라봐도 볼 수 없다 했어요. 나는 여기 있고 고인은 저 너머에 있는데 매와 구름에 가로막혀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야. 장애물. 자, 이제 비교. 뭐랑 비교? 저 배군하고 이 구름하고 비교하는 거야. 같은 구름인데 이 구름은 속세와 자연을 갈라놓는 것이고 이 구름은 나와 벗을 갈라놓는 거죠. 그죠? 근데 고인의 고자를 보니까 이 고자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붙어있죠. 이 고자죠. 이 고자를 쓰는 고인은 옛날 사람이에요. 이 고자를 쓰는 고인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이 고인은 죽은 사람이에요. 벗이 죽었나 봐. 고인의 집터가 바라봐도 볼 수 없다. 얘네들의 가로막혀 볼 수 없을 때의 안타까운 마음을 말하고 있죠. 나 안타까워. 바라봐도 볼 수 없다. 안타까움. 마음만 길 알아두고 오락가락하느라.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가는 길을 알아보고 있어요. 마음으로만.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그리움이 강조되죠. 마음만 길 알아두고 답답한 마음, 그리움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EBS 해석을 니네 이거 학교에서 이거 죽었다고 얘기해줬니? 아니 그냥 옛사람이라고 해석했니? 기억이 안 나? 그랬던 것 같아. 옆에 EBS 해석을 보면 옛벗이라고만 나와서 그쵸? 근데 분명히 이 고인을 쓰면 죽은 사람이거든요. 요거는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아셨죠? 확실하게 정리해 두고 가세요. 자, 그리움. 여기도 그리움. 안타까움과 그리움. 보고 싶다. 그리움. 그래서 1수 예찬, 그 다음 거 예찬, 그리움, 마지막 거 봅니다. 상산에 채지하러 부디 넷이 가겠냐 했어요. 상산사호라고 하는데요. 상산사호라는 상산에 버섯 캐먹고 살면서 속세에 벗어나서 은둔하며 살았던 4명의 신성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상산사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사를 지금 인용한 거예요. 상산에 채지하러 부디 넷이 갈 것인가. 상산은 중국에 있는 산 이름. 채지에 채자 정도는 알아야 돼. 캐다 채자. 나무를 채집하다. 뭐를 채집하다. 캐다. 그리고 지는
영지버섯 할 때 영지, 버섯이에요. 버섯을 캐는 거예요. 상산에 채지하러 부디는 일부러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일부러 넷이 갈 것인가? 뭐하러 넷이나 갔냐? 상산사어를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속세를 버리고 은둔하며 살았던 4명의 사람을 생각하면서 중장, 따라올 리가 없는데 아무도 안 따라올 텐데 우리 둘이 가옵시다 해서 우리라는 말이 너무 주는 게 너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둘이 어디로 가자? 우리 상산 같은 곳에 자연의 속세 아닌 곳에 은둔하는 세계에 가자. 우리 둘이. 우리 둘은 누구랑 누구죠? 나와 벗. 나 그리고 벗, 월곡 우리 둘이 갑시다. 재밌는 건 따라올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회적으로 세상에 대한 비판을 한 거라고도 봅니다. 이 세계는 세속적 욕망을 버린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우리 둘만 간대요. 아무도 안 간대요. 아무도 속세를 등지고 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 뭐 이런 거죠.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 듣도 보도 마옵시다.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은 속세의 일이겠죠? 세모 치시면 되고 듣도 보도 말자 해서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데 거기 두드러진 건 가옵시다 마옵시다죠. 여기 마지막 수에는 비읍시다의 반복이 있어요. 비읍시다의 반복이고 청유형입니다. 청유형. 의지. 청유형 써서 의지 드러내고 있어요. 의지 드러내고 있어요. 마지막은 소망. 마지막 오수는 소망을 나타냅니다. 그럼 다시 다른 색으로 표시. 예찬, 그리움, 그리고 마지막은 소망. 속세를 떠나고 싶은 소망. 표현상의 특징 적어보세요. 표현상의 특징 위에다 적을게요. 영탄, 뭐뭐 노라, 뭐뭐 하노라 많이 반복되죠. 그 다음에 대비, 대조, 대비, 대조. 자연과 속세의 대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연과 속세의 대비 구조가 나타나고요. 청유형 사용하고 있었죠. 청유형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고사를 끌어들여서 이야기하는 부분까지 이런 표현상의 특징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3쪽에 보면 이것만은 꼭 익히자의 표현상의 특징에 정리된 거 확인하시면 되고 포인트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용과 관련해서 배군과 구름, 상징적 의미 나타나는 거. 배군은 자연물로 뭐와 뭐의 경계, 자연과 속세의 경계. 이 구름은 나와 벗의 장애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1분 줄게요. 1분 동안 다시 읽어보고 현대어플이 가리고 해석해 보시고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해보세요. 자, 뒤로 넘어가셔서 16쪽 펴시면 됩니다. 집방석 내지 마라. 시작할게요. 시조 3편이 있으니까요. 감상의 포인트 먼저 보겠습니다. 이 시조는 다양한 자연물을 동원해 밑줄 치십시오. 자연친화. 그리고 자연 속에서의 풍류 밑줄. 자연친화 정서, 풍류를 노래한 거고요. 대표적인 한정가다라고 했는데 한정가는 한가로운 정서죠. 한가로움을 노래한 거고. 달빛 아래 낙엽을 방석 삼고 앉아서 달빛 그리고 낙엽 다 자연입니다. 한 잔의 술에 만족하는 이거 풍류죠.
달빛, 낙엽이 결국 자연 친화, 한 잔술에 만족하는 풍류, 화자의 소박한 모습에는 자연과 하나 되는 탈속의 여유, 그러니까 물화일체예요, 물화일체. 만끽하면서도 안빈낙도를 표방하는 옛 선비들의 삶이 잘 드러나 있다. 안빈낙도. 아까 월곡닭과에서도 안빈낙도의 모습이 있었죠? 그쵸? 초가삼간 지어놓고 소박한 집에 소박하게 살고 있는 그 모습. 마음속에 흉중에 진념이 없는 그 모습.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시조 시작합니다. 집방석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 앉겠느냐. 거기 서리법 보이시죠? 짚을 엮어서 만든 방석, 에이 됐어. 낙엽에도 앉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인위적인 거고 이건 자연 그 자체란 말이에요. 인위적인 거 내지 마. 난 낙엽에도 앉을 수 있어. 솔불 켜지 마라. 어제 진 달 돋아온다. 야, 불 켜지 마. 뭐하러 인위적인 불 켜. 달 뜰 건데. 어제 졌던 달 이제 또 다시 오는데 뭐하러 불 켜고 그래. 역시 인위적인 걸 거부하고요. 자연을 바라고 있죠. 그죠? 어제 진 달이 다시 돋아온다. 돋아온다는 자연의 순환과 관련된 겁니다. 요거는 EBS 문제의 선지로도 나와 있어요. 어제 진 달 돋아온다의 달은 뭐를 의미한다? 자연의 순환성. 순환만 되나? 영원하지. 그렇지? 이런 걸 나타내는. 그래서 좋대요. 아이야. 청자죠? 청자. 말을 건네는 방식. 청자 설정. 박주상체망정. 술인데 어떤 술이야? 좀 별로 안 좋은 술이 박주야. 산채는 산나물이에요? 그러면 술하고 산나물 괜찮아. 그거라도 줘. 그걸 망정 줘.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거죠. 박주산채가. 보잘것없는 음식을 망정, 술을 망정 줘라. 풍류를 즐기겠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박주산채로 마무리되는 풍류를 즐기는 삶.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감상 포인트에서 봤던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죠. 자연과 하나 되어 풍류를 즐기는 안빈낙도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정리를 해두자. 느낌상 누앙사도 들어있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안분지족의 삶의 자세죠. 안빈낙도도 되고요. 이게 다 소박한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 관련되어 있고, 이 누항이 누추한 곳이죠. 그래서 누항사의 그 누항을 여기서 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박주산채와 같은 말이에요. 저 정도는 외워두셔야 돼요, 사실은. 수능엔 절대 안 나오는데 내신에선 가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거기 밑에 보시면 이것만은 꼭 익히자의 핵심 개념에 1번은 대조, 인공적 소재와 자연적 소재의 대조. 그다음에 2번에는 대유법, 자연을 대신 빗댄 표현들. 낙엽과 달이 자연을 대신 빗댄 대유법으로 쓰인 거죠. 언급되지 않은 표현상의 특징, 통사구조의 반복. 어디야, 어디? 이거 어디에 해당되니? 통사구조의 반복.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런 거 있죠. 그쵸?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통사구조의 반복. 그다음에 서리법 쓰인 거 보였을 거고, 그다음에 청자를 설정했다. 이 말은 결국 뭐죠? 말을 건네는 어조. 말을 건네는 어조.
이 시는 괜찮은 것 같아. 어렵지 않지? 그치? 다 정리됐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17쪽입니다. 다 됐어요? 다 됐으면 고개 드세요. 신호를 받고 시작할게요. 이 시조는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되게 용기 있는 사람인 것 같아. 황진이를 찾아간 용기. 이거 학교에서 했지? 진도 다 나갔지? 고전시가? 좋아요. 속도를 낼 수 있어. 기쁩니다. 이 시조는 당대의 대문장가이자 풍류객이었던 작가 임제라는 사람입니다. 임제. 작가가 임지로 부임하는 길에 어딘가에 이제 발령을 받아서 관직으로 가는 길인가 봐요. 어디. 부임지로 가는데 황진이 무덤을 찾아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닌 황진이에게 묻는 말로 시작해. 중요하죠. 황진이에게 묻는 말로 시작했다라고 했으니까 말을 건네는 어조죠. 청자를 설정해서 말을 건네는 어조로 시작해요. 자연을 배경으로 삼고 청홍백의 색채 이미지, 이거 중요하죠. 청홍백의 색채 이미지를 가진 소재들을 통해 황진이의 무덤 앞에서 느끼는 인생 무상, 정서입니다. 그리고 비강, 슬픔, 애도 이런 태도를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대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청초 우거진 골에 푸른 풀이 우거진 골짜기에 자냐 누웠냐 말에 건네는 어조죠. 그쵸? 무덤을 향해서 지금 자는 거야 누운 거야 물어본 거지. 죽었는데 뭐 저런 거 하지? 이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막 대화를 하는데 알고 보면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는 거야. 이게 또 효과가 생기지 않겠니? 누군가가 말을 들어주고 대화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이 상황, 허탈함이 더 커지죠. 말을 건네는 어조를 통해서 결국 독백이 돼버리잖아요. 거기서 오는 허탈감이 있을 거예요. 일단 초장에서는 안타까움이 묻어납니다. 자냐 누웠냐, 무덤 앞에 가서 자냐 누웠냐. 홍안을 어디다 두고 백골만 묻혔냐. 이게 과거 현재의 대비. 중장, 살아있을 때 아름다운 붉은 얼굴, 볼터치. 오케이? 니네 다 이해할 거야. 붉은 볼터치. 요새는 안 하겠지만 홍안을 어디다 두고 백골만 묻혔느냐. 과거의 아름다운 얼굴은 어디 가고 현재는 죽어서 백골이 되어 묻혔느냐. 여기는 청초의 청색, 홍안의 붉은색, 백골의 하얀색, 색채 이미지 뚜렷하게 나타나죠. 묻혔느냐. 여기서 뭐 느껴요? 인생 무상 느낍니다. 삶의 덧없음. 그렇게 아름다웠던 얼굴은 결국 죽어 백골이 되고야 말았다. 그래서 인생의 무상감 느끼고 있고요. 종장이 대박인 것 같아. 잔 잡아, 술잔 잡아, 술잔을 잡아 권할 이 없어. 그래서 슬프다 그랬어. 술잔을 잡아 권할 사람이 없다에 누구겠어요? 당연히 무덤의 주인공인 황진이겠죠. 그렇죠? 황진이가 없어서 슬프다라는 건데 재밌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황진이가 나한테 술을 권하지 않아서 서럽다도 되고요. 그죠? 이해되니? 또는 내가 술잔을 잡고 이 술을 마시라고 권할 사람이 없는 거죠. 두 가지 상황은 다 돼요.
그러니까 뭐만 바뀌면 돼? 술잔을 잡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황진이가 술잔 잡고 나한테 술을 권하면 좋은데 그게 없어서 슬프다. 황진이가 이제 기생이었으니까 술잔 잡고 술을 권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내가 지금 무덤 앞에 와서, 원래 무덤 앞에 가면 죽은 사람 앞에 가서 술 한 잔 올리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이면 내가 술잔에 술을 따라 놓고 권해, 당신 드세요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없어서 슬프다. 이것도 되죠. 애도의 마음을 나타낸 것일 수 있겠죠. 그렇죠? 부재에서 오는 슬픔을 말한 겁니다. 그를 슬퍼하노라 했으니까 영탄법 마지막에 쓰였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사람이 없는 이런 데서의 허무함, 허망함 뭐 이런 것들을 또 나타낼 수 있다고 거기 써 있습니다. 보이실 거예요. 표현상의 특징 중 한번 정리해 볼까? 과거, 현재, 대비. 그 다음에 색채 이미지. 그 다음에 슬퍼하노라 여기 영탄. 자, 이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이거 이제 이 정도. 거기 이것만은 꼭 익히자에서 2번 보시고 포인트 2번 보십시다. 부재하는 대상에게 묻는 방식과 그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부재하는 대상에 대해서 묻는 방식, 효과. 자느냐, 누웠느냐, 묻혔느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독백이죠, 결국. 허탈감이 강조되죠. 여기서 또 나 이거 너무 싫은데 니네 이거 또 많이 물어볼 것 같고 고민할 것 같은데 독백, 독백체 구분할 수 있니? 대화, 대화체. 이거 다른 거 알아? 얘는 말투, 말투. 이건 대화의 양상, 말하는 양상.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있다. 대화. 송민구 공부했죠? 감녀와 을녀가 대화를 주고받고 있죠? 구성 방식이 대화로 사건이 전개돼요. 대화로 시가 전개돼요. 당연히 서로 말을 주고받으니까 뭐가 돼요? 서로 말을 주고받으니까 말투도 대화체죠. 그쵸? 그럼 이 시는 어떠냐? 지금 잘 봐봐. 이 시는 말을 건네죠. 말투는 대화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랑 대화를 나누지 않죠. 그러니까 대화가 아니고요. 대화체인데 대화가 아니고 뭐예요? 독백인 거죠. 결국 혼잣말인 거죠. 지금 나의 기분인 거죠. 지금 내가 뭐하고 있죠?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화체로 말을 하는데 대답 안 해주잖아요. 독백 같은 느낌인 거죠. 허탈해요. 이런 거죠. 정리. 독백이냐 대화냐, 독백체냐 대화체냐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체이면서 혼잣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 시는 청자를 설정해서 말은 하지만 대화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건 아니죠. 또 말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야 대화가 되겠지. 그치? 대화체이면서 독백이다. 그 대화체는 다른 말로 하면 말을 건네는 어조다 이거예요. 말을 건네는 어조. 이게 대화체야. 아이야, 하여튼 말했잖아. 앞에 가 다시 볼까? 다시 가서 적용. 아이야, 박주삼체일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라고 했죠. 요거 아이가 대답 안 해줬죠. 그러니까 집방성 내지 마라는 대화는 아니죠. 이해되니? 대화는 아니지. 말을 서로 주고받아야 대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투는 대화체죠. 그럼 기준은 이겁니다. 청자를 설정했다. 청자를 설정했다. 청자와 말을 주고받는다. 대화. 됐지? 청자를 설정했는데 청자와 말을 주고받는 건 없다. 독백.
됐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독백이 되며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는데 독백이 돼버리고 허탈감이 강조된다. 자, 그 다음에 잔잡아 권할 이 없음의 의미는 이미 부재하는 상황에서 오는 문학 정서를 문학적으로 형상함. 대상의 부재와 그로부터 오는 고독감과 공허감을 표현했어요. 내가 술잔을 잡았지만 이 술잔을 권할 사람이 없네. 내 술 받아줄 사람이 없네. 라고 공허감이라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거죠. 잔잡아 권할 사람이 없다. 자, 시가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8쪽으로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이 시는 보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나는 처음 보는 시예요, 이 시조는. 얘기했지만 어제 얘기했었지만 EBS에서 왜 이런 걸 어떻게 좀 발굴해내는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작품들 이런 것들을 자꾸 실어가지고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이 뒤에 뭐 그 자도산가 뭔가 이것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도산이 자해산 뭐였지? 이름이 뭐였지? 자도사 처음 보는 작품이에요. 자, 감상 포인트 보겠습니다. 이 시조는 3대가 함께 삶을 영위하는 한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잔잔한 행복을 담담하게 읊은 작품. 3대가 나옵니다. 3대. 아들, 딸,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그쵸? 3대. 가족 구성원들이 만들어내는 한가롭고 정겨운 풍경, 요게 나타날 거예요. 한 가정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끼게 해준다. 한편 내용과 형식 면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설 시조와 차이를 보임으로써 시조 형식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제 비교할 게 있는 거지. 지금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첫 번째는 한 가정의 평화로운 분위기예요. 얘들아, 요거 생각해 봐봐. 평화로운 분위기. 이거 관념적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에 이걸 어떻게 형상화했는 거죠. 평화라는 건 추상적이에요. 관념적인 말이잖아요. 그거를 평화로운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는가. 됐죠? 그래서 가족들이 뭐 하고 있을 때 평화로운 분위기가 느껴지는가. 이 관념을, 이 정서를 느낄 수 있는가. 그래서 저 형상화가 어떻게 됐는가 보시고, 그다음 내용과 형식 면에서 사설시조의 일반성에서 좀 벗어나 있대요. 그러니까 내용은 사설시조는 어떤데 이건 이렇다. 형식은 사설시조는 이런데 이 작품은 이렇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 면에서의 사설시조와의 차이, 그다음에 형식 면에서의 사설시조와의 차이, 이것은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그렇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곡구롱 우는 소리에, 꾀꼬리가 우는 소리를 한자로 표현한 거래요. 꾀꼬리입니다. 그러니까 꾀꼬리 우는 소리에 낮잠 깨어 일어나 보니, 이게 화자야. 화자는 낮잠을 잡니다. 화자는 낮잠 자다가 뭐에? 꾀꼬리 소리에. 당연히 아는 거지. 청각적 이미지. 평화롭니? 아니, 뭐, 친구들, 평화롭냐고. 네 낮잠 잡았어? 최근에 낮잠 잔 적 있어? 낮잠 자다가 뭐에 깨? 알람 소리에 깨지. 그치? 낮잠 자다가 엄마가 깨우지. 평화롭지 않은 거야. 이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다가 깬 거야. 그 다음에 작은 아들 글을 읽고. 작은 아들. 화자의 작은 아들은 뭐 하고 있어요? 글 읽고 있어요. 작은 아들은 글을 읽고요.
며느라기는 며느리 뭐 하고 있어요? 배짜요. 어린 손자는 꽃놀이 하고 있어요. 봄이다, 봄. 평화로운 분위기 어떻게 형상화? 어떻게 형태 상태를 있게 만들었나? 구체적으로 드러냈나? 그냥 일상을 즐기는 거야. 일상을 살고 있는 모습인 거야. 막 누구와 헤어져서 힘들어하고 이런 거 아니고 누가 죽었고 이런 거 아니라고. 알겠지? 막 거리감 느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을 담아내고 있는 시예요. 마지막 마초와 마침 지엄이 아내입니다. 아내. 지엄이 아내. 지엄인 아내는 술 권합니다. 술 따르며 술 거르며 맛보라고 하더라. 아내는 나한테 낮잠에서 깬 나한테 술 좀 맛보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야, 같은 술인데 주는 느낌이 되게 다르죠. 자, 여기 슬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술잔을 잡아 권할 사람이 없어서 슬프다. 여기서도 술을 권하지만 그 사람이 없고 대상의 부재가 강조되고, 여기 지엄이는 나한테 술 좀 맛보라고 화자한테 권하는 데서 여유로운 삶, 풍류를 즐기는 삶, 자연을 즐기는 삶과 더불어서 평화로운 일상이 제시되고 있어요. 자, 심심하죠? 시가 심심하지 않아요? 부럽기도 합니다. 이런 일상을 산다는 게, 그죠? 정리합니다. 표현상의 특징 첫 번째, 청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평화로운 분위기의 형성 가능합니다. 두 번째, 현재 시제 사용하고 있어요. 어디요? 현재 시제 어디 있어요? 어린 손자는 꽃놀이 한다 이런 거 있죠, 그죠? 어린 손자는 꽃놀이 한다 해서 요거 정리합니다. 청각적 이미지를 썼으니까 생동감이 느껴지겠죠. 현재 시제를 썼으니까 현장감이 느껴지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인물의 행위를 열거하고 있죠. 가족 구성원들의 행동을 열거하고 있어요. 네 번째, 계절감이 드러나는 소재도 쓰였어요. 꽃놀이. 이 정도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정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여기 봐봐. 사설시조에서의, 일반적인 사설시조에서의 내용의 차이, 형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형식의 차이가 보이세요? 일단 기본적인 사설시조를 우리가 말할 때 이렇다라고 말하는데, 대부분 중장이 두 구 이상 한없이 길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중장이 두 구 이상 제한 없이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중장이 제한 없이 많이 길어졌나요? 그렇게 많이 길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종장을 보면 종장도 두 구 이상 길어져야 되는데, 종장은 얼마나 길어졌나 볼까요? 마초와 지엄이 술 거르며 맛보라고 하더라. 오음보죠. 한 구만 더 그러니까 한 구절이 더 붙은 거죠. 그러니까 많이 길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재밌죠, 이게? 사설시조의 일반적인 것과 좀 다르다. 그러니까 시조가 형식이 다양하구나. 이건 알겠어.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형식은 이제 좀 정리했어요. 그럼 뭐야? 그렇게 길지 않더라, 이거죠. 막 길지 않은 사설시조도 있구나. 이거 하나랑 이거야. 내용 면에서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럼 우리가 배운 사설시조의 대부분이 서민의 노래이고, 서민의
삶의 고통을 보통 드러내죠. 서민들의 삶의 어려움, 삶에서의 애환을 웃음으로 풀어내요. 사설시조의 대부분이. 여기는 그렇지 않죠. 괴로움을 토로하는 그런 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면에서도 삶의 고충, 어려움을 말하지 않았다. 또 사랑, 이별 이런 소재를 삼지도 않았다는 면에서 내용면의 차이도 있죠. 정리 토탈 형식은 사설시조에 비해 일반적인 사설시조에 비해서 그렇게 길지 않다. 그리고 내용은 삶의 어려움, 이별, 사랑 이런 얘기 다루지 않고 있다. 근데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화자가 가족이 많았으면 중장이 더 길어졌을 텐데 가족이 요거밖에 없어가지고 더 길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가족들이 더 많았으면 이 평화로운 분위기가 더 강조됐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뭐하고, 둘째 아들은 뭐하고, 셋째 아들은 뭐하고, 넷째 아들은 뭐하고, 첫째 며느리 뭐하고, 둘째 며느리 이미 이러면 일반적인 사설주의 성격 중장에서의 열거 나열 막 나타나죠. 그렇죠? 좀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쉬는 시간 가지면서 정리정돈 한번 하십시오. 그렇죠?